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말인데요. 한국은 주말이 더 빨리 오죠. 시차 때문에.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충격적으로 웨이모의 이 지커인가요? 중국산 이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는 거를 여기서 봤습니다. 와, 저 정말 놀랬고요. 관세를 120% 때리나요, 이제요? 중국산 전기차에 있어서. 아니, 이 와중에 웨이모는 이 지커의 전기차를 가져와다가 자기가 개조해서 이 로봇택시로 아직 돈 내고 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테스트인데 저희 동네 주변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트에 관세를 그렇게 때려도 웨이모는 이거를 강행해서 지금 길거리 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몇 대가. 많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이 이게 주제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진짜 중국이 이제 저도 몸으로 느낄 정도로 무섭습니다. 관세를 때려도 그 정도로 때려도 들어올만 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이익과 어떤 베니핏이 있으니까요. 좀 더 그래서 GPT랑 요즘 4.5가 나왔죠. 그리고 딥 리서치도 이제 아주 비싸게 주지 않으셔도 딥 리서치도 이제 다 풀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GPT 4.5로도 서칭, 웹 서칭도 되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했겠구나. 기존의 웨이모는 제규어라든지 크라이슬러의 하이브리드 밴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제규어 전기차를 많이 개조해서 썼는데 얼마나 플랫폼이 안 좋으면 이게 핵심인데 중국에 전기차를 가져다 개조를 하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니파이드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조하는 입장에서도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중국은 철저히 지금 테슬라를 모방하고 있고 전혀 다른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다른 테슬라스러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얹기에 편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웨이모가 이거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해봤거든요. 제가 차후 혹시 중국을 진출할 거냐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데 당연히 글로벌 익스펜션 오퍼튜니티 미국의 관세 때문에 좀 한계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용이하고 그리고 설령 관세를 그렇게 때린다 한들 이런 소프트웨어나 AI를 통한 이런 결합을 통한 시너지는 그거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세 100% 이상으로도 못 막는 중국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미국 도로에서 그게 돌아다니더라. 연구용으로 가져오면 관세가 면제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몇 대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도 많이 테슬라 주식이 계속 내려서 가슴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근데 워낙 테슬라라는 주식의 변동성이 워낙에 큰 거 항상 큽니다. 그거를 견디기 힘드시면은 투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현업에서 지금 웨이모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도 느끼는데 아무런 물리 화학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팀에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계속 그 결합.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결합하고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하려는 작업을 회사나 실리콘밸리 대부분 회사들이 그런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이걸 융합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걸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물론 저도 AI 도움을, 이 영상을 만드는 데서 AI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찾는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일도 그렇지만, 더 이걸 융합시키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젠간 이게 금방, 시너지가 날 것 같고, 근데 거기 앞장서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지금 로봇택시가 아니더라도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퍼밋 신청했죠. 그리고 애리조나나 텍사스는 퍼밋 없이 그냥 페더럴 가버먼트의 그냥 기본 베이스라인만 맞으면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퍼밋을 원하죠. 여러분들이 우버가
택시만 하는 줄 아시는데 제가 그냥 우버나 리프트가 워낙 메이저 플레이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조그만한 앱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사고도 이 트럭 갖고 뭘 할까? 그러니까 뭐 프레이시라든지 화물을 운송한다든지 여러모로 그런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조그만 마켓들은 다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버도 당연히 이런 화물 운송이라든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강점으로 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건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음식 배달도 하죠. 좀 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화물이라든지 이거를 계속 팽창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우버도. 테슬라가 로봇 택시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차와 훨씬 더 유기적으로 묶어가지고 로봇택시면 로봇택시, 지금 우버가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미트럭도 만들잖아요. 화물이라든지. 지금 현업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체감을 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라고 쓰고 AI죠. 이런 융합이 현업에서 너무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거기다 하드웨어까지 하기 때문에 당장 로봇택시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엄청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그걸 발판으로 로봇택시로도 갈 수 있고 화물도 있고 지금 요소에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 영상에 애플의 제가 C1 모뎀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한 부분이 있죠. 전력 효율 면에서. 그런데도 여전히 댓글에는 그거 통해서 이제 아이폰 16가 전력을 줄인 게, 그러니까 소모 전력을 줄인 게 아니다. 뭐 기능을 뺀다든지, 현재 C1 모뎀이 퀄컴 모뎀 대비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죠. 뭐 처음 모델이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AP랑 그 CPU죠. 스마트폰에. 같은 CPU랑 이 모뎀이 서로 한 묶음으로 묶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데이터 중에서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모뎀이 여태까지는 퀄컴한테는 그런 제어권이 없기 때문에, 애플이 그런 제어권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뎀이 주는 족족 데이터를 그냥 순차적으로, 물론 모뎀도 요즘 이제 중요한 것들, 덩치 큰 것들을 먼저 이제 순차 배분한다든지 그런 기술이 있지만 실제 CPU가 원하는 요걸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더 나가서 AI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 그것도 애플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순위로 이건 해도 소비자가 열받지 않는다든지 현재 그 사용자가 열받지 않는 거는 밀어버리고 이건 나중에 처리하면 전력 소모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여유로울 때 하면은 그런 거라든지 이걸 미세하게 이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모뎀에 있어서는 애플이 더 저전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보면요.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생산성을 올릴 만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소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효율적인 면들, 그거를 지금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전방위로 결합을 하려고 있고 제가 볼 때 제일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면 차량도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아예 소비자들한테 파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택시로 쓰든 화물로 쓰든 본인들이 남아도는 차를 만약 안 팔린다 그러면은 밀어내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연기관 회사들은 그래서 렌트카 회사들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긴밀하게 한 게 남으면 그렇게 돌렸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런 AI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루트로 더 파급력 있게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로봇택시가 아니더라도. 휴머노id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년 걸린다고 저도 옛날에는 생각을 했지만 중국 보면요. 한 3년이면 실제로 여기 전문가들 보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는 게, 근데 그거를 지금 테슬라가 하냐 중국이 하냐의 차이인 거죠. 중국은 벌써 이런 렌탈 서비스라든지 아직도 좀 허접하지만 근데 일단 중국은 확 디플로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소비자들한테. 그냥 트렌드가 확실히 그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좋게 이야기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리얼 데이터를 엄청나게 얻기라는 게 회사가 소규모 테스트베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싸게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데이터가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 테슬라도 공장 내에서는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니까 판이 점점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런 앞선 제가 이렇게 갑자기 모멘트가 바뀐 이유가 다시 한번 웨이모가 이 중국 전기차를 가져다가 지금 택시를 돌리고 테스트지만 돌리고 있다라는 점과 제가 실리콘밸리 현업에서 이 결합이 더 본격화되고 있고 더 적극적이고 그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래서 트럼프 정권에 쓴 건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파급적으로 뿌리려면은 아무래도 규제가 훨씬 더 영향이 크니까요.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이것도 알려주셨지만 예전에 이게 뭐 이렇게 처음에는 새롭게 와닿진 않았죠. 이제 캐빈 레이더 펑션이 이제 주니퍼에 이제 바뀌는 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니퍼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2022년 모델 Y 이후 제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모델 3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걸 제대로 이제 활용을 못했죠. 근데 요거를 이제 테슬라가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heart rate까지 다 내부에 그러니까 문이 열렸는지 뭐 바람이 부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는데 심하면 뭐 사이즈 하이트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니라 이 캐빈 안에 있는 상황을 레이더로 4D 레이더로 뭐 다 그냥 다 밝혀지는군요. 뭐 도망갈 데가 없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디텍션 애큐러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백이 허위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아니면 터져야 되는지도 다 그거를 검출해서 지금 상황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은 그 내부 상황을 보고 이걸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세이프티 관련돼서 실제로 반응이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차량 내연기관에 설치된 것들이 잘 작동을 100% 실제로 파인 프린트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성공률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레이더로. 근데 그게 주니퍼뿐만 아니라 2022년 모델 Y 이후는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게 테슬라스러운 거죠. 다 미리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테슬라가 이게 최초가 아니라 사실 닛산, BMW, 뭐 토요타 등 미리 이거를 이미 4D 레이더가 이거 너무 사생활 침 이미 다른 클래시컬한 브랜드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뭐 좀 써먹고 있는데 테슬라만큼 쓰기가 어려운 거죠. AI라든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의 통신 오류라든지 그렇게 증대가 안 되는데 테슬라가 하면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사실 오너들은 만족감을 차를 느낍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분위기가 제가 인트로 영상에도 썼겠지만 잊을만 하면 계속 시위를 하시니까 바와까 양쪽을 다 미치게 만드는 차는 좋은데 다들 그 얘기하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알던 기존에 비판하시던 그때 테슬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세부적인 거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사용성이라든지 좋아지는 게 차가 발전한다라는 게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데 내연기관에서는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 지금도 못 느낍니다. OTA에서 뭐가 바뀐다는데 그렇게까지 평이 안 좋잖아요. 여전히 BMW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안 좋은데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다. 근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여전히 너무 핫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할 얘기가 참 뉴스거리는 너무 많지만
예, 그 부분은 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주제는 이런 시너지가 관세도 뛰어넘을 정도다. 이런 플랫폼이 제공하는 게. 근데 테슬라가 이미 그쵸, 이미 이거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쵸, 웨이모가 테슬라 차량을 개조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죠. 테슬라는 자기가 쥐고 가려고 그러고 OS든 소프트웨어든 자기 건인데 거기다 개조하기가 얹기가 거기에 최적화돼서 모든 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데 어렵겠죠. 그렇지만 중국은 그런 플랫폼 아직 소프트웨어가 약하니까 그렇지만 그 준비 단계 하드웨어의 준비 단계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웨이모가 심지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서 볼 줄이야. 좀 더 예, 준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슬프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CATL이 경쟁사라고 그러지만 예, 전혀 못 쫓아가고 있죠. 예, 38.9%. 예, 뭐 이건 중국 포함이긴 합니다만 맨날 옛날 중국 걸 빼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요즘 중국 걸 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예, 그냥 정말 예, 안타까운 변명이지. 지금 BYD 쫓아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관세대로도 들어오는데 예, 그게 어떻게 중국에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예, 유럽이든 예, 저 배터리는 예, 참 CATL은 무섭네요. 예, 중국이 다 해먹습니다. 예, CLB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파나소닉과 거의 비슷하네요. 고션도 많이 올라왔고요. 전혀 안 망하네요. 고션이 이미 삼성 SDI를 넘겼군요. 예, 결국 중국이 배터리는 뭐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뭐 이렇게 될 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간만에 봤지만 좀 뭐 씁쓸하다. 예, 계절적 특성이나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배터리 하니까 아버지랑 얘기하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 Y나 아마 3는 중국제일 것 같은데 그 한국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후륜구동에 이제 테슬라라고 얘기하는데 예, 미국에 파는 후륜구동은 롱레인지 후륜구동입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후륜구동 주행거리가 제일 깁니다. 근데 한국은 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한국과 미국에 팔리는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 기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아는 반도체 업계에서 무려 타이완의 TSMC가 미국의 100 빌리언 달러 정도, 한 140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게 참 재미난 게 오피셜 코멘트는 미국이 프레셔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소비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아서 거기에 질 수밖에 없었어, 공장을. 거기다 패키징 공장까지. 그래서 GPT 4.5랑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GPT 4.5도 그럴 리가 뉘앙스는 미국이 프레셔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내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게 실리콘 실드라 그래서 전 세계 중요 반도체를 다 대만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 참 독합니다. 독해. 미국이. 참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겠죠. 그리고 TSMC는 이미 애리조나 팹을 굉장히 잘 돌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현지화를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어느 산업에 있어서든지 내가 어느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제일 나오는 게 현지화입니다. 그래서 또 깊숙이 딥 리서치를 이렇게 해보면 결국 이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예상보다 빨리 가동했거든요. 4나노 팹을. 그러네요. 삼성보다 이제는 더 빨리 미국에서도 4나노를 지금 대량 생산하는데 지금 거기 인플로이가 초기에 지금 한 2,200명 중 1,100명 정도를 타이완에서 데려와서 넣었답니다. 이제 사람도 수입하는.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갈렸는데 여기서는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근로기준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저거 너무 심하게 일하는데 그래도 대만 기준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일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들 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램프업이 빨랐겠죠. 이외에도 대만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애리조나 대학과 산학 협력이죠. 협력을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TSMC가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 보조금도 들어갔지만 대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트레이닝이 잘 됐다. 이런 게 일종의 현지화지만 저는 핵심은 결국은 대만 사람 1100명 이상을, 사실상 거기 고용한 사람 절반 이상을 대만에서 직수입해서 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예를 들면 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이 좋아질 것 같지만 요즘은 이제 한국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중국도 대만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우수 인재들이 그 환율 따라서 다 유출돼 버립니다. 저도 그걸 여기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한국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대만도 이런데요. 이런 것들이 참, 그쵸.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물결이,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는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냥 사이드로. 여전히, S26에는 아마 삼성이 생산하는, 게로라운드가 여전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박수 쳐주고 싶고, 제발 좀 빨리 S27에서는 좀 삼성의 최소한 삼성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칩들이 좀 들어가기를, 현재 수율이 30% 여전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빨리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요즘은 의미가, 빨리 하는 거로 치면은 학계에서 제일 빨리 하죠. 이런 게이로라운드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옛날에 나왔습니다. 옛날 논문들을 찾아봐야 된다. 첫 번째 것들은. 그럼 그분들이 제일 빨리 한 거죠. 회사가 했으니까 의미가, 물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역시 양산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